다음 순서는 특히 마음의 눈으로 감상하시면 정말 감동이 큰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아주 묵직한 울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감으로 한국의 현대 연극 무대를 이끌어온 연극 배우,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박정자 선생님의 무대입니다. 박정자 동문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순헌 황규비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밝음으로 나아가 스스로 빛나거라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엄선영, 순헌 황귀비, 고종의 계비이자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생모, 평생을 이름 없이 명칭으로 불렸소. 엄비, 엄상궁, 엄귀인, 엄순빈, 엄순비, 명칭들의 감옥에 살았죠. 더러는 이렇게 말합디다. 황후가 되지 못한 사람,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사람. 내 삶을 유장한 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어. 글쎄요, 나의 이야기는 늘 곁에 있던 사람의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구려. 임금의 곁, 무너지는 나라의 곁, 학교의 곁. 그러니 나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묻지 마시오. 왜 여태 여기나마 교정을 거닐고 있느냐고 그것만 물어봐 주시오. 나는 곤궁한 집안의 장녀로나 8살의 아기 나인으로 입골하여 49년을 이 담장 안에서 살았소. 처음 고래 문턱을 넘던 날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나는 깨달았소. 나를 지켜줄 리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는 울지 않았소. 울면 돌아가고 싶어질까 봐. 그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법도였소. 나는 왕비의 뒤에서 시위 상공으로, 왕의 곁에서 지밀 상공으로 그림자처럼 그분들을 보필했소. 사람들이 무엇을 숨기고 피하는지를 읽고 문이 여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불안한 밤에 문지방에 오래 서 있었죠. 내 나이 32, 전하께서 승언을 내리시던 밤, 그분 손길은 따뜻했으나 눈빛은 비에 젖은 듯 슬퍼 보였죠. 이 순간이 내 인생을 바꾸리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감히 그 길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 을미년 10월 8일에 동트기 전에 어둠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소. 중전 마마께서 시에 되었다는 비보가 벽마다 들러붙어 도성을 덮었소. 피냄새는 소리보다 빨랐지요. 절망이 바람을 타고 귓가에 속삭였소. 그러나 내가 무엇을 어찌 할 수 있었겠소? 나흘 뒤 뒤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소. 상감마마의 명이여, 어서 채비를 갖춰 입골하라 하셨소. 숨죽여 기다린 세월이 10년이었소. 왕은 완전히 고립돼 있었어. 외적의 군화 소리가 침전까지 들리는 판국에 왕은
궁녀도 대신도 내관도 아무도 믿지 못했어. 가슴이 아팠어. 세상 천지에 마음 둘 자리 하나 없는 사람,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조차 잡지 못하는 사람, 늘 살해당할까 공포에 짓눌린 사람. 이제 주상전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울미면서 딸그멈게 먼동이 트기 전 묘시였어. 건춘문 앞에서 교자 두 채가 기다리고 있었어. 앞에선 가마엔 내가, 뒷자리에는 쫓기는 짐승처럼 웅크린 전하께서 타셨어. 황세자는 두 번째 가마에 숨겼어. 광화문은 너무 넓었고 유경추문은 보는 눈이 많았고 남쪽 일대는 일본 공사관이 있어 피해야 했어. 건춘문 동쪽 담을 벗어나자마자 여염쯤에 담벼락에 늘어선 개동 골목으로 몸을 틀었어. 길바닥은 얼어 있었고 개천 가장자리엔 얼음이 남아 있었어. 궁이 등 뒤로 밀리고 있었어. 종묘사직은 제자리에 있었으나 발밑의 땅은 나라의 것이 아니었어. 한 나라의 군주가 제 나라의 어둠을 틈타 도망자처럼 이방인의 탐장으로 숨어들었던 그 새벽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 러시아 공사관은 모든 것이 궐과 달랐어. 벽은 꽃무늬 융단으로 장식돼 있었고 초를 7개 꽂은 샹들리에 아래 호피 한 장이 너무나 서글펐지요. 임금께서는 서양 건물은 천장이 높고 시원하다며 온도는 없지만 침대가 높아 춥지 않다 하셨지요. 그러나 설탕을 듬뿍 넣은 서양식 커피를 마시며 신문물을 접한들 아라사 군인이 겹겹이 지키는 한 황금빛 감옥일 수밖에 없었더이다. 문제는 수라였소. 임금의 성체가 평안하셔야 인민이 편안할 테지만 나 없이는 물 한 모금 편히 삼키지 못하셨소. 혹여 음식의 독재라도 들었을까 노심초사 서양의 고기부치와 빵을 잡수셨소. 골 밖에서 들여오는 찬압은 매번 내 손으로 직접 빗장을 열어 안심시켜드렸소. 성상을 살피어 보필하는 것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업이었으니 나는 매일같이 정관원에서 추상을 독대하였소. 조정 대신들이 들기 전인 이른 새벽은 물론이고 파루 소리 잦아들고 궁녀들이 북도 끝에서 숨을 죽이는 깊은 밤에도 주상께서는 나를 가까이 들이시어 묻고 또 물으셨지요. 러시아가 언제까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겠는가? 방패가 창으로 변하기 전에 그 창끝을 어디로 돌려야 한단 말인가?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나라를 무너뜨렸으니 모든 죄가 내게 있다. 아니 되겠다. 미국 공사를 은밀히 불러라. 러시아의 등 뒤에 미국을 세워 서로 물어뜯게 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벼랑 끝에서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동아줄이다. 전하, 이리 조급히 타국에 매달리시면 저들은 전하의 조급함을 먹이 삼아 아관의 문을 부수고 다시 칼을 들이밀 것이옵니다. 지금은 힘을 모으시고 훗날을 도모하소서. 원컨대 먼저 무너지지 마소서. 1년 뒤 우리는 경운궁으로 환궁했어. 그리고 그 여드레 후 나는 아들 이은을 낳았소. 나이 43, 내 명부의 궁인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을 낳은 거지. 나는 그 아이를 나라처럼 품었소. 그러나 나라를 품는 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았소. 세상은
서둘러 달아나고 있었어. 전차가 길을 가르고 가로등이 밤을 밝히고 전화선이 사람들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 허나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자부심은 8년을 가지 못했어. 을사년에 외교권을 빼앗기니 나라는 이름만 남은 형국이 되었지요. 지난 세월 내게는 힘이 있었어. 그러나 여러 일을 하였으나 학교 일은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요. 아이들이 저들의 눈먼 노예가 되는 일만은 맡기로 결심했어. 지는 해의 끝자락을 붙잡아 이 나라의 대통을 아이들 손에 쥐어주리라. 어미가 자식을 품듯 이 땅의 어린 혼을 깨워 미래를 기약하리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대국의 국모로서 내린 명령이었어. 개국 504년 2월 초하룻날 전하께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시어 학교를 널리 세우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만천하에 고했소. 정관한의 깊은 밤 전하의 목소리는 유난히 결의에 차 있었소. 옛 성현의 가르침에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라 했다. 강성한 나라들은 백성들의 지식이 개명하니 교육이 잘됨으로써 말미암은 것,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었구나. 나라의 이름을 높인들 백성의 지혜가 낮으면 사직을 보존하기 어려운 법. 눈먼 백성을 데리고 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지요. 전하, 제게 오래 품은 생각 하나가 있나이다. 말하라. 원컨대 여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다 들어가는 충성심으로 이 나라의 주춧돌을 여자아이들의 책상으로 대신하고 싶사옵니다. 나라의 중흥을 위해 제가 직접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러내겠나이다. 지금 여학교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신첩 전각을 짓는 것도 불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라니 무슨 명분으로?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규방에 유폐되어 교육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으니 삼정지도라 하여 계집 아이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사내의 종노릇만 시키려는 소치일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나 백성을 기르는 것은 어머니인 여인이 아니온지요. 친척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여성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믿사옵니다. 외려 사면초가 지금이 새로운 조선이 자랄 때임을 해량하여 주소서. 조정의 늙은 대신들이 여자가 그를 알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린다 하여 골 밖까지 통곡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의 비난과 서술을 여인의 어깨로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여자를 가르치면 집안이 망한다 떠들고 있으나 나라가 외세의 장기판이 된 지금 모두 철진한 풍습일 뿐이옵니다. 그것은 두려움인 줄 압니다. 여자가 그를 알면 질문할 거라는 두려움, 묻기 시작하면 기존 질서가 대답해야 한다는 두려움. 허나 배움은 스스로 길을 열 터입니다. 신첩 어떤 비난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러나 국고는 이미 바닥을 보이는데 무슨 방도가 있겠느냐? 신첩이 받은 복록과 전하께 없어 윤호해 주신 천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털어 털을 닫고 기둥을 세우겠나이다. 그것을 녹여 책을 만들고 그 논을 팔아 학교 문턱을 세우겠나이다. 그것을 전부 이룰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느냐? 이미 이룰 것은 다 이뤘은즉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나이다. 그대의 재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황실의 모든 권위를 빌려주마.
단 내 이름은 걸지 마라. 이는 황제의 명이 아니라 한 여인의 고결한 투쟁이어야 저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 대신 말씀하소서 전하. 결코 멈추지 마라. 이 배움의 불씨가 을사년의 어둠을 뚫고 훗날 이 나라의 빛이 되게 하라. 기어코 살아남아 기필코 가르치라. 을사늑약 이듬해 나는 종로구 창성동 땅에 교지를 내려 진명 여학교를 세웠소. 명실공히 대한제국 황실이 세운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이었소.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소. 나의 근면한 이념으로만 움직이는 결정권자이자 행동가였으니까. 나아갈 진, 밝을 명, 밝음으로 나아가 스스로 빛나거라. 어둠에 머물지 말고 배움으로써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나는 구습을 버리고 무지의 밤을 넘어 읽고 쓰는 여성, 산수와 외국어를 아는 개화한 여성을 길러내고 싶었어. 광무 10년 창송동 터에 진명의 깃발을 처음 올리던 날을 똑똑히 기억하오. 종이 바른 살창과 유리를 끼운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 수업 첫날 옷고름을 단단히 묶은 채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혼자 문턱을 넘어 들어왔어. 가마를 타고 온 아이도 있었어. 비단 치마를 입은 아이 옆에 기온 무명 치마를 입은 아이가 있었어. 교실에 들어선 순간 출시는 의미가 없었어. 아이들의 품어야 하는 세계는 그렇게 비슷했어. 병풍도 충효를 적은 족자도 없는 교실에 칠판 하나 걸려 있었어. 아이들 앞에 빈 종이가 놓였어. 집에서라면 낙서조차 허락되지 않았을 종이가. 조선인 교사는 분필로 가를 쓰고 입을 크게 벌려 가 하고 소리를 냈어. 아이들은 그 입술을 보며 따라했어. 바느질이나 다듬이질 대신 한글 독본과 초보 산술서를 펼친 아이들이 다 같이 소리를 낸 거예요. 연필 심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그렇게 진명여학교의 소리가 되었어. 나라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학생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학교를 지켰어. 학교는 추수 후 곡간처럼 불어났어. 교실이 늘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나의 유일한 낙은 학생들의 소식을 듣는 것, 그것뿐이었어. 정민년 동지딸 초하루, 통감부의 이도가 유학을 구실로 겨우 11살인 황태자를 일본으로 인질로 끌고 갔어. 황실 자손을 외적 장교로 만드는 저들의 풍습을 감히 대한 황실에 강요하다니 예도 법도 없는 짐승의 짓이었어. 나는 평생을 참아온 눈물을 피처럼 쏟았어. 배가 항구에서 멀어질 때 살아 생이별은 생초목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 은하, 내 아들 은하.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랬어. 약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조롱하려고 던지는 미끼일 뿐이었어. 4년 뒤 이또가 활동사진을 보내왔더군. 내 아들이 외국 군복을 입고 주먹밥을 삼키고 있었어. 어깨는 말라 각이 졌고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형과 같았어. 가슴 속에 분노보다 모욕이 먼저 치밀었어. 그때 곁에 계시던 전하께서 내 소매를 붙드셨어. 자중하시오. 부디 자중하시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들 소식을 묻지 않았어.
묻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고, 기다림은 이제 내 몫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 내 학교는 아직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구나. 이름이 남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칼로 남는 이름, 조약으로 남는 이름, 그리고 학교로 남는 이름. 지금 나는 아이들이 앉았다 떠난 빈 의자에 앉아 있어. 나의 사제는 아이들의 책상이 되고, 땅은 교문이 되고, 나의 자취는 아이들 곁으로 흘러가 혁혁한 이름이 되었어. 잊히는 건 쉽되 기억되기란 어렵소. 허나 학생들의 기억은 내 삶보다 오래 남으리라 믿소. 무엇보다 시간은 나를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죠. 평민 출신으로 정일품 황귀비에 오른 여인, 아관 파천을 지휘한 여인, 일본에 빼앗긴 아들을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한 여인. 그러나 앞으로는 부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오. 역사의 페이지를 제 손으로 쓴 사람, 궁궐의 그림자로 머물지 않고 백성의 빛이 된 사람이라. 오늘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좋소. 내 뒤를 이어 여기 모인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니 내 생은 이것으로 만족할 뿐이에요. 박정자 선생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정자 동문께서 오늘 순원 황규비가 되셔서 귀한 말씀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밝음으로 나아가 스스로 빛나거라 하는 작품을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자 동무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아마 이 부분 녹화가 잘 되어서 요즘은 이걸 또 다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또 다시 돌려보고 싶습니다. 여러 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